안녕하세요, 반디즈 여러분. 반디TV의 젤복입니다.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영상을 봤지만 실행하기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그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오늘의 영상을 본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저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얕잡아 봤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몇몇 분들께 여쭤봤어요. 포트폴리오에 걸리는 시간에 말이죠. 여러분들도 상상해보세요. 포트폴리오 10에서 15페이지 정도 되는 그 분량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된다면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반디즈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정답은 없어요. 죄송해요, 정답이 없어. 네,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정리한다는 개념 자체가 약간 사실상 경력자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정말 내가 은퇴할 때까지 포트폴리오는 제 죽을 때까지 다듬어가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계속 5년째, 10년째 쓰진 않고요. 그림을 몇 년을 그리셨던 간에 포트폴리오 자체는 약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야 해요. 이제 한 달에서 두 달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하지만 반디즈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6개월, 길면 1년 동안 포트폴리오만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네, 2년을 쓸 수도 있고요.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게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가 쉽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리소스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평상시에 신입이건 경력자분이시건 그림의 양 자체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단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리소스들만 가지고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거의 하루에서 이틀이면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네,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학원에서 2년에서 3년씩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친구들이 있고, 이분은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제 주말에 모임을 만들어서 포포를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분들도 있지만 네, 학생분들에게 더 취약한 것은 주변에 실무자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약간 인터뷰라든지 조언을 구할 만한 분들이 주변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그러니까 요새의 그 트렌드나 동세나 이런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물론 노력을 하면은 그분들을 찾아서 메일을 보내고 에스크에 남기고 이래서 이제 질문을 이제 답변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성격상 그런 것들이 좀 어렵고 어색하고 이걸 해도 이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이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 정보를 정말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쉽게 얻어지는 정보는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제 어떤 쏘아 올려야 되는 거죠, 공을. 그 경력자분한테 메일을 보내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앞서 말했지만 이제 포포를 한두 번 완성본까지 이제 만들어 보신 분들에다가 그 포트폴리오로 면접까지 또는 취업이 되신 분들은 이제 한번 잘된 사례를 경험한 것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만들 때는 첫 번째 시행착오 했던 것보다 그 시행착오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리고 아마도 좀 큰 무리 없이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포트폴리오로 좋은 반응과 내가 어떤 거를 성취했을 때 말이죠. 네, 한마디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시작할 것이며 마무리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요. 이 영상은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라기보다는 아예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부터 이제 난항을 겪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컨텐츠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포포를 만들 때 진전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하나는 시간 관리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확고한 생각. 그리고 셋은 행동력입니다. 사실 이 세 개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여러분 너무 절실하게 필요해요.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세 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는 별개로 말이죠. 사실 오늘의 콘텐츠는 어찌 보면은 팁이라기보다 포포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시간 관리 능력. 이거는 뭐냐면요. 저희들한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 한정적 시간, 그러니까 학업과 아르바이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내가 가장 현실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체크해 보셨나요? 아마 그것까지 체크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만약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이면 제 영상이 그렇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요일에, 그러니까 월요일에, 화요일에, 수요일에 내가 몇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퇴근하고 밥 먹고 씻고 옷 갈아입고 컴퓨터에 앉으면 밤 8시인 적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8시부터, 그러니까 9시부터 새벽 3시가 제 작업 시간이었어요. 이건 제가 학생이었을 때가 아니라 직장인이었을 때의 제 작업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작업을 위해서 잠을 줄였죠. 이제 원래 평상시에는 제가 12시에 1시, 2시 이때 자는데요. 이제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3시에 잤어요. 하지만 꼭 지켰던 건 정말 3시 딱땅 땡 되면 바로 잔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시간이 넘어서도 잠이 안 오고 오히려 집중이 잘 되고 그러다가 이제 더 잡다 보면 그 생활 패턴이 엉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난다든지 몸 상태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딱 자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했어요. 아무튼 3시가 딱 되면 타블렛 펜을 놓고 이제 완성이 됐던 안 했던 잤어요. 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그림 한 장을 완성을 했는데요. 이제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내가 3일 동안 15시간에서 21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하면 하나의 일러스트가 완성되는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본인이 얼마나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파악하셔야 돼요. 예측이 불가능하시다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한 장 그리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신다면 아직까지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있어서 포포를 만드는 기간은 약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메비우스의 띠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내 퍼포먼스의 시간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시간. 네, 시간이라는 게 진짜 아이러니해요. 이제 막연하니까 이제 방황만 하고 이제 구체적인 플랜 또는 계획을 안 잡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막연하기 때문에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오히려 하루 딱 날 잡고 플랜을 짜다 보면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눈에 플랜이 보이니까 전보다는 불안감이 좀 사라지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플랜을 한번 짜보세요.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플랜을 한번 구체적으로 시간 앞에 말했던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쓸 수 있고 얼마나 내가 그림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10에서 15페이지 정도 그림이 나오려면 며칠이 걸리는지 한번 의자에 앉아가지고 진짜 뭐 핸드폰도 하지 마시고요. 네, 핸드폰도 하지 말고 정말 그냥 종이랑 펜만 가지고 한번 플랜을 짜보세요. 네, 그리고 학생분들은 내일 당장 회사에다가 포포를 넣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봐요. 마지막 학년이니까 하긴 해야겠고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마지막 학년 때 졸업작품을 딱 끝내고 일단 쉬자. 빨리 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자고 싶다. 난 지금 쉬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회복기가 필요하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가 아니야. 지금 난 쉬어야겠어.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나사가 빠져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다 보면은 더 민기적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포트폴리오는
약간 시간과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분들도 학업과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정확하게 쪼개서 집중만 하신다면 준비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아도 네, 마감에 긴박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더디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두 번째로 네, 말했죠. 본인이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확고한 생각. 네, 확고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네, 가고 싶은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참여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 팀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뚜렷해야 합니다. 계속 상상을 하시면서 내가 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을 하고 있는 나를 구체적으로 꿈꾸셔야 해요.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시겠다고요? 네, 내가 뭘 잘하는지 아직 모르겠는 분들, 네, 디자이너로 입사하고 싶은데 내 실력에 자신감이 없는 분들, 네, 학업, 아르바이트로 지쳐서 약간 포트폴리오 준비할 여력이 없으신 분들, 네, 포트폴리오에 특색이 없고 주제가 애매모호하다고 느껴지고 내 모든 것이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네, 집중해주세요. 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네,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나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부터 나가지만 네,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 이제 적고 있는 노를 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사공이 내가 아니고 심지어 남도 아니에요. 이럴 때에는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는, 네, 지쳐 있거나 방황기일 수가 있어요. 네, 간단하게 말해서 포포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택되어져야 할 것은 명확해요. 게임 컨셉을 하고 싶은지, 애니메이션 컨셉을 하고 싶은지, 영화 쪽인지, 광고 쪽인지, 어떤 아웃풋을 내보내는 콘텐츠 속 구성원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돼요. 캐릭터 디자이너, 배경 디자이너, 이펙트, 편집 등등 자신도 좋아하고 잘하시는 걸로요. 그림을 좋아는 하는데 현재 그림을 좀 못 그리는 것 같다라든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정말 내가 그 직업을 얻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걸 최대 장점으로 잘하게 만들어야 나중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건 아니면 내 프로젝트를 하건 롱런을 하실 수가 있어요. 회사를 떠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요. 만약 좋아하는 해서 시작을 했고 운이 좋아서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실력이 밑받침이 안 된다면 이제 회사에서도 좋은 평을 못 듣고 자신감만 하락되거든요. 본인이 괴로워질 수가 있어요.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만큼 괴로운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실패도 여러 번 하고 벽도 부딪혀도 보고 깨져보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제 나아가는 거를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아하는 걸 잘하게끔 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그런 마인드였죠. 예를 들어서 10년만 해보고 10년 하면 전문가가 돼 있겠지. 10년만 해보자. 10년 공부하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제 신념, 제 태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정말 10년 하니까 전문가가 돼 있더라고요. 네, 10년 하니까 제가 전문가가 돼 있어. 너무 신기합니다. 네, 또 내가 어떤 류의 그 작업자인지도 파악이 되면은 도움이 됩니다. 예로 들어서 나는 스페셜리스트인지 제너럴리스트인지에 대해서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만 잘하고 싶은지 하나에 한 획을 긋겠다. 이 세상 한번 한 획을 긋겠다. 약간 그런 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이것저것 해보시는 게 더 좋으신 분들 좋고 나랑도 맞고 내 성향이랑도 맞고 계시거든요. 정말 계세요. 다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성향에 맞춰서 채용 조건을 보면 그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들이 있어요. 꼭 회사를 가라는 건 아니고요. 인재상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재의 스페셜리스트를 원하기도 하고
네, 제너럴리스트를 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랑 잘 대입이 되는 회사인지, 그리고 내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상상이 되면요, 굉장히 좋은, 저는 그린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갔을 때 이렇게 일을 할 것 같아 라고 좀 상상이 되면은 저는 그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갔는데 왠지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정말 가면 정말 힘들어요. 네, 정말 신기하죠. 네, 제가 이렇게 만나고 경험해본 경력자분들은 굉장히 뚜렷하게 본인의 커리어를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이 뭘 잘하는지 누구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경력자분들은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특화된 부분을 이제 이미 포트폴리오에서 너무 잘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엇이 강점인지 잘 보이지 않는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네, 경력자이신 포트폴리오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색이 없는 포트폴리오는 살짝 밀릴 수밖에 없어요. 강점이 살려지지 않는? 그러면은 신입인 나는 과연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막 회사를 들어갈 생각인데 나는 뭘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이거는 제 정말 좀 주관적인 생각인데 가능성이라고 해야 하나? 네, 가능성이 전부이지 않나? 네, 정말 좀 단호하게 얘기해 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다양한 배경, 캐릭터, 소품, 습작, 크로키, 그 외에 내가 예전에 간간히 외주했던 것들 이제 다 모은 포트폴리오.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몇 번 뽑혀봤는데 네, 제가 뽑혔던 이유가 좀 그냥 제 생각인데 가르치기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티칭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수분이 조금만 이제 컨트롤을 해주시면 그냥 곧잘 좀 잘 따라올 수 있을 만한 그 기본기를 가지고 있어서 뽑혔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사람이 그렇게 못돼 보이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플러스가 됐고 학생 때 이제 팀 프로젝트도 해본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림에서도 뭔가 열심히 시도해보려고 하는 게 약간 저에게는 플러스 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애는 조금 손이 가지만 네, 손이 갑니다. 모든 신입분들은 손이 가. 어쩔 수 없어요. 네,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 하는 절실함도 있고 네, 착실해 보이고 약간 실력도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뽑힌 것 같아요. 네, 그 가능성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분들께 어필되어지는 거는 약간 내가 조금만 다듬어지면 굉장히 멋진 다이아몬드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한 줌의 씨앗 포폴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력입니다. 네, 포폴의 절반이 행동력에서 시작해서 행동력으로 끝난다고 해도 가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 내가 잘하는 게 파악이 안 되고 약간 실력도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또는 슬럼프시라면은 이제 처음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실 때 기본기 위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앞서 말했죠? 누드 크로키, 인물 크로키, 다이나믹한 인체, 색 연습, 다양한 소품 바리에이션, 배경, 배경 모작, 지금 앞서 말했던 것들은 포트폴리오에 저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신입분들에게 그러니 이제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약간 주춤주춤 이렇게 멈춰 계시지 마시고 위와 같은 것들을 조금씩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입이든 경력자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사실은 그분의 그 롱런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가능성, 그 가능성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 기본기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본기는 이미 전 지났고요. 어느 정도 좀 슬럼프도 좀 이긴 것 같고 좀 헤매는 단계도 조금 지난 것 같고 나는 주제를 좀 고르고 싶다. 이렇게 그러시다면은 저는 첫 번째로
본인이 자신 있는 것들로 키워드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작업이 익숙해져야 나중에 자신 없는 키워드도 디벨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봐요. 나에게 어색하고 처음에 시도하기에 과분한 어려운 주제를 집어들었다가는 안 하고 싶다는 감정과 손에 잡히지도 않고 중도 포기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실 때는 본인이 가장 잘 그리는 걸 그려보세요. 자신 있는 걸로요. 두 번째로 포트폴리오도 결국엔 이 사람이 즐겁게 작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보입니다. 본인이 애정을 가지고 그린 그림은 면접관들에게도 반응이 좋을 수 있어요. 또 오히려 이제 좋아하는 것을 그렸을 때 포트폴리오를 설명하기에 편할 거예요. 그러니 주제를 골라서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한 본인의 그 강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좋아하는 것을 그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 것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포폴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두 번째,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면 포폴을 시작할 수 없다. 너무 부정적이야.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사공 없는 배에 올라탄 것이다. 그림의 업종 중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부터 정하고 시작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그 내 업이 되려면 어떤 구성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한지 보일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만 쳐도 많이 나오죠. 게임 컨셉 아트 포트폴리오, 애니메이션 포트폴리오 이렇게 치면 진짜 막 우르르 나오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만약 이 업을 얻으려면 이런 구성의 포트폴리오와 이 정도의 퀄리티가 필요하겠다. 약간 이 정도는 가늠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 목표를 여러 개 적는 것보다 중요한 건 행동력입니다. 날 그 상황에 넣는 거죠. 종이에 리스트가 있잖아요. 태스크를 적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스스로에게 주고 실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했던 방식인데 일주일에 20시간, 30시간을 포트폴리오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데에만 말이죠. 월요일은 몇 시간, 수요일은 몇 시간 이렇게 적으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거든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그 폼을 이렇게 쫙쫙 그 고무줄 늘리듯이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이렇게 쫙쫙. 시간을 쓰셔야 돼요. 결론은 시간을 쓰지 않으면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없어요. 다소 강한 어조로 말한 컨텐츠였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소 강한 어조로 말한 컨텐츠였어요. 여러분들의 포폴 준비 기간 동료 겸 스태트를 끊어줄 영상이었습니다. 많이 어렵죠?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 어려워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해야 해요. 어떻게? 시간을 써서 해야 해요. 시간을 촘촘히 시간을 잘 쪼개서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은 그 전에 포트폴리오 만들기,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영상에는 안 넣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시간을 잘게 쪼개서 만드는 그 능력이 생기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꾸준히 어떻게 잘할 수 있게끔, 그림을 잘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들인다면 어느새 내가 어릴 적에 바랬던, 내가 중고등학생 때 또는 대학생 때 꿈꿨던 직업을 업으로 삼아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애니메이션이랑 게임 업계 쪽으로 일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약간 항상 바래왔던 꿈이었거든요. 직업이었고. 제가 이렇게 이 일을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좀 더 이런 동료 영상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럼 반디즈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